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균승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교환교수로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마침 제가 있던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미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세계 경제의 메카라고 하는 미국에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잘 나갈 때 있는 것보다 못 나갈 때의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경제가 힘들어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도 그 여파가 말할 것도 없이 크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에 이제 저도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제가 있었던 곳은 플로리다입니다. 사계절 내내 겨울이 없어요. 겨울에도 날씨가 20도 이상의 그 기온이기 때문에 특히 거기는 겨울철이면요, 플로리다 외의 주에서 온 차들로 거리가 가득할 정도로 붐비죠. 그런데 작년에는 예외였어요. 작년에는 외지 차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여파죠? 경기 침체 여파로 휴양지에 와서 휴가를 즐길 만한 여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걸 제가 미국에서 목격한 게 어떤 거냐면, 거리에 홈리스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홈리스들이 조끼를 입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홈리스라고 써요. 그리고는 공식적으로 구걸이라고 해야 되죠. 네, 그걸 이제 합니다. 거리에서요. 예, 사거리마다 다 있어요. 제가 사는 집에서 이제 자주 움직이다 보니까 집 앞에 사거리 쪽에 있는 분들은 나중에는 서로 인사해요. 저도 이제 동전도 있으면 좀 주고, $1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집이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라고 하는 거. 특히 경기가 어려우니까 플로리다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실업자가 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10%죠. 엄청납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에 이렇게 높은 실업률은 처음이었어요. 그게 미국이더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보고 이제 다시 귀국을 해서 한국에 오니까 제가 갈 때만 해도 없었던 그런 유행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유행어가 청백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백전 하면 가을 운동회 할 때 그 청군 백군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청백전 아니냐 했더니 모르는 소리 말해요. 뭐냐라고 그랬더니 청년 백수 전성시대랍니다. 예, 그래서 청백전이랍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관련된 것이 5, 6도도 있고 4, 5정도 있고 38선도 있고 이태백도 있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번에 새로 알았어요. 청백전도 있구나. 이 다음에 또 어떤 유행어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씁쓸한 거죠. 그 내용 자체가 모든 게 우리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년 백수 전성시대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4% 이상 되는 적이 없어요. 3.8%, 3.7% 이런 정도입니다. 3% 내의 실업률이라는 거죠. 근데 경제학을 전공하셨거나 아니면 경제학 원론만 배웠어도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이 있죠. 경제학에서 3%대의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잘 나가는 경제도 3%대의 실업률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0%의 실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든 가장 떨어질 때가 3%입니다. 그러면 현재 한국의 실업률은 통계로 봤을 때 어때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까지 아주 양호합니다. 그게 통계예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그렇지 않다는 표정들이시거든요? 그러면 통계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실업과 그 다음에 실제로 발표하는 통계 실업 사이에 굉장한 괴리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실업자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준은 ILO, 국제노동기구죠. ILO 기준인데 취업자와 실업자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취업자는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고 보수를 받으면 취업자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고 대가를 받으면 취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마저도 안 되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만 일주일에 단 1시간도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면 실업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업자는 굉장히 엄격하고
취업자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런 게 통계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우리는 어때요? 일주일에 1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돈 벌으면 취업자로 생각 안 쳐. 그러다 보니까는 정서적으로 느끼는 실업자와 실제 통계로 드러나는 실업자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실업 통계에서 누락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실업자인데 실업자나 취업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계층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취업을 아예 포기한 사람이에요. 취업할 생각을 않는 사람. 아예 열심히 이렇게 직장을 찾으려고도 않는 사람이 아예 포기했어요. 거기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직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준비만 하는 사람들 있죠. 흔히 뭐라고 그러죠? 취업 준비생이라고 하죠. 취업 준비생들 전부 제외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그냥 공부만 하고 있고 준비만 하고 있지 아직 노동시장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옛날에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나 이제 취직하는 거 포기해버려야겠다. 그만둔 사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때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백수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젊은 층의 대다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청년 백수가 크게는 많게는 200만 명입니다. 취업 준비생들까지 다 합치면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통계에서 누락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들 대부분이 청년층이더라. 그렇다면 정말 청년 백수 전성시대가 맞다는 얘기죠. 청백전이 그럴듯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만일 체감 실업자로 포함을 시킨다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요. 엄청납니다. 어쩌면 10%가 넘을지도 모를 정도의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이게 한국의 현실이다 하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제 취업했으면 다냐? 이제 모든 거 안심이냐? 또 그게 그렇지만도 않죠.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떤 한 사람이 직장에 취직을 해서 완전히 일생을 통해서 그만둘 때까지 그게 한 몇 년 정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평균 20년입니다. 직장 생활,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평균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남자의 경우에 직장에 들어가서 완전히 직장을 떠나는 그게 한 20년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 20대 후반에 첫 직장에 들어가서 40대 후반이 되면 직장 생활은 영원히 그만두는 게 평균적으로 지금 한국의 실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20년인데 그 20년 동안은 한 직장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또 평균적으로 보면요. 4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직장을 옮깁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 20년 동안에 몇 개의 직장? 4개 내지 5개의 직장을 전전하다가 그만두는 겁니다. 한 4년, 5년 좀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제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하고 잘 하겠다 싶으면 이직을 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끝나면 40대 후반, 50이 됐다고 하죠. 근데 우리 평균 수명이 지금 몇 살이죠? 80이거든요? 그러면 30년. 이 30년은 직장 생활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경제 활동을 하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아니면 어때요? 직장에 있는 동안에 나머지 30년 쓸 돈을 다 벌어놔야 됩니다. 이 20년 동안 현재 소비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 말고 또 미래 소비를 위해서 저축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30년 동안.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이. 그럴 정도의 직장 생활이 여유 있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직장에 취직을 했든 또는 직장에 취직을 하지 못했든 젊은 층이든 아니면 나이가 좀 있든 중요한 문제는 50대 이후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해결이 돼 있지 않으면 언젠가 닥칠 이 문제에서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든 다니지 않든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미래에 대한 어떤 안개 속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10년 전만 해도 그러리라고 생각은 했는데 1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했나?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는 괜찮을까?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럴 거다. 앞으로 경제가 우리가 좋아져서 다시금 도약을 하게 된다면 그때 이런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냐라는 희망을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진단을 해봅니다. 왜? 이제는 직장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 300년 전에 그 당시의 선조들은 그 전에는 전부 경제활동을 하는 게 어디에 주안점이 두었냐면 농사였어요. 농업입니다. 농업. 다시 말해서 농업사회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뭔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 어떻게 해요? 산업사회로 가더라. 산업사회의 특징은 뭐예요? 기계와 공장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량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경제수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노동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노동자가 없었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어때요? 공장에 가서 약속한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임금이라고 하는 걸 받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 사람들이 점점 도시로 가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산업사회가 온 거고, 직장은 그때부터 생겨났습니다. 농업사회는 직장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의 개념은 불과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요즘 우리가 산업사회란 얘기는 더 이상 안 씁니다. 산업혁명이 있었듯이 요즘 무슨 혁명이 있다고 그래요? 정보, 지식혁명, 정보혁명이라고 그러죠. 정보, 지식혁명이라고 하는 말 뒤에는 어떤 사회가 온다? 정보, 지식사회가 오는 거죠. 실제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듯이 지금 정보혁명 이후에 우리가 어떻다? 그 와중에 있다. 그러면서 과거의 산업사회에서 진실로 여겨졌던 것들이 더 이상 진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직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장이 무너지면 자동적으로 고용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고용 없는 성장 시대입니다.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용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즉 직장의 종말이 우리 앞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직장에 목숨 걸면 큰일 납니다. 직장 생활은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되죠. 그러나 언젠가는 직장 생활은 그만둘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점점 그 그만두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 50대에서 언제부턴가 40대로 오고 이것이 30대로 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이게 오늘날 한국의 현실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알아야 될 사실. 그것은 학력이 높든 낮든, 과거에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사실은 이제부터 과거와 다르게 살지 않으면 5년, 10년 후에 미래를 누구도 낙관할 수 없는 게 앞으로의 세상이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 설사 좀 못 살았고, 좀 게을렀고,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5년, 10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 화려했던 모든 거, 직장에서 잘 나갔던 모든 거, 5년, 10년 후에 보장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혁명기에 우리 모두는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스포트를 해서 나아가냐에 따라서 과거의 모든 것들과는 상관없는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좋다고 해서 내 것이냐?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내가 그 기회가 어떤 기회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었죠. 20세기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 그가 문맹이었다. 그런데 21세기의 문맹은 새롭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문맹이다. 굉장히 샤킹하면서, 그러나 어때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가 문맹이다. 그렇게 본다면 21세기의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많은 문맹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문맹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이미 5년 전, 10년 전에 배웠던 것들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학창시절에 배운 거 가지고 평생 살아가려고 그래요. 산업사회는 그래도 통했어요. 그래서 산업사회는요, 대학만 나와도 평생 대학 나왔다는 것 때문에 어때요? 그냥 그대로 살아갔어요. 문제 없었어요.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가졌다. 그 자체가 어떤 거예요?
평생이 보장되는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다시는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 제 아무리 과거에 많은 걸 알고 있었더라도 5년 내지 10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정보를 취득해서 자신의 지식 체계를 넓히지 않으면 이제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런가 하면 과거에 나는 배우지 못했는데 그래서 나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제부터 새로 배우시면 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이 사례가 하는 거죠. 엘빈 토플의 그런 문맹이라고 하는 거 새롭게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익히려고 하지 않고 그걸 활용하려고 하지 않게 되면 점점 도태가 된다. 그 말씀이 어떤 거냐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알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알고 있는 지식의 내용이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이런 두 가지 내용의 지식을 알고 있으면 이거는 이 지식은 쓰레기 지식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지식의 첫 번째는 유통기한이 지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는 통했던 얘기.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5년 전 했던 이야기, 10년 전 했던 이야기 계속 그걸 반복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안 해도 알아요. 무슨 얘기 다음에 할지. 이렇게 되면요. 왕따 돼요. 왕따. 누구도 안 놀아줘요. 이제요. 예. 근데 자신은 왜 옛날에는 통했는데 지금 안 통할까? 답답해 하거든요. 예, 이게 유통기한이 지난 대표적인 지식의 한 형태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마시면 어떻게 되죠? 예, 배탈 나죠. 유통기한이 지난 지식을 갖고 살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탈납니다. 그걸 그대로 방치해두면 뭐가 탈나냐면 인생이 탈납니다. 배탈 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해도 되지만 이 머리가 탈나면 이 치료는요 병원에 가도 치료를 안 해줍니다. 이 치료는 누구밖에 못해요? 자기 자신밖에는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지금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도 모르는 지식들을 가지고 그야말로 용감하게 살아간다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또 하나 그럴 수 있는 지식은 쓸모없는 지식들입니다. 어디 가도 쓸데가 없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적지 않은 분들이 몰라도 될 것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또 꼭 알아야 될 건 어쩌면 그렇게 모릅니까? 반대로 가고 있어요. 완전히 청개구리입니다. 가령 그 좋아하는 TV 프로 중에서 얼마 전에 끝났죠. 솔약국집 사람들. 주말에는 그냥 이거 보는 재미로 일주일을 버티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뭐 보통 지식들이 아니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미 다음 주에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도 거의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알고 있는 지식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아, 두고 봐라.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그런데 진짜 맞아요, 그게요. 기가 막혀요. 예. 그런데 과연 그런 전문가적인 식견이 어디에다 쓸모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얻는 게 뭡니까? 똑같은 얘기를 연예부 기자가 하면 어때요? 돈이 돼요. 그 똑같은 정보가. 근데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도 돈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보와 지식. 그러면 옛날에 산업사회 때는 뭐였어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보사회에서는 뭐예요?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정보가 뭐예요? 돈이에요. 그러니 정보가 돈이 되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경제학에서 정보재라고 하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정보재가 있어요. 정보는 재화입니다, 이제. 이거를 가공해서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돈을 창출하는 세상이 정보 지식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큰 돈을 버는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이걸 가지고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럼 이미 시대가 어떻게 간다는 거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정보지만 방금 솔약국집 사람들의 정보는 과연 그게 정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그거 끝났을 때 굉장히 허탈해했어요. 근데 요즘 또 살판 났어요. 아이리스가 나온 거예요, 아이리스가. 예. 예, 완전히 이제 다시 세상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에 완전히 이제 빠져 들어가지고, 아이리스를 또 지금 이제 전파하는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가다 보면 결국 드라마 함께 살다가 드라마가 종결되면서 나도 종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비극이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긴 보되 가능하면 쓸모없는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시간과 노력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 대신에 상대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
반드시 이거는 알아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현실이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많은 정보들 중에서 오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게 프로슈머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요. 프로슈머 세상입니다. 옛날에 20세기는요. 소비자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1세기는 과거의 소비자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프로슈머라고 하죠. 그러면 이 프로슈머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전에는요.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프로슈머가 뭔가에 대해 설명하는데 한 30분 정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르니까요. 이 얘기를 자세히 하지 않고는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해도 돼요. 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프로슈머라고 하는 말은 다 알고 갑니다. 젊은 층일수록 이 말은 누구나 알죠. 근데 연세가 지긋할수록 프로슈머는 점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어요. 이게 프로슈머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프로슈머다. 이거는 뭐예요? 프로듀서하고 프로듀서는 생산자죠. 그 다음에 컨슈머라고 하는 소비자의 합성어죠. 그래서 앞에 프로, 뒤에 슈머가 합쳐서 프로슈머가 된 겁니다. 그럼 생산자는 어떤 사람이죠? 생산활동을 하고 돈을 버는 주체입니다. 반면에 소비자는 누구예요? 소비활동을 하고 돈을 쓰는 경제 주체가 소비자다라고 하는 거죠. 20세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엄격하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 개가 프로슈머로 통합이 된다 하는 거고 경제가 점점 복잡해지게 되니까 중간에 이들을 연계시켜 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유통을 담당하는 분들이죠. 이거를 뭐 디스트리뷰터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유통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어찌 보면 오늘날 민간 경제는 생산자와 유통자 그리고 소비자가 어우러져서 경제를 형성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퓨전입니다. 퓨전. 그래서 저는 프로슈머를 이렇게 부릅니다. 21세기 카멜레온형 소비자. 21세기의 카멜레온형 경제 주체. 이게 프로슈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카멜레온과 같냐? 프로슈머는요. 세 가지 역할 중에 어딘가를 하는 그런 소비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비예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보다 소비자형인 프로슈머로 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생산자적인 프로슈머가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유통자적인 그런 프로슈머로 활동을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소비자형 프로슈머는요. 여러분 보통 그 평소에 쌀을 산다. 쌀을 판다고 그럽니까? 라면을 뭐 산다. 또는 뭐 일반 생필품을 살 때 어디 가서 사시죠? 예, 마트에 가서 사시죠. 마트에 회원 카드가 있으시죠? 예, 그 카드를 가지고 구입하면 전부 어때요? 결제가 돼서 그게 다 포인트로 적립이 되죠. 포인트로 적립이 돼서 어느 정도 일정한 포인트가 누적이 되면 그때 뭐예요? 소위 말하면 캐시백으로 해서 돌려받죠. 그러면 이걸 이제 뭘로 돌려받냐면 사실은 캐시백은 현금으로 돌려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어때요? 현물이죠, 현물. 현물로 돌려받습니다. 그 액수만큼을 돌려받는다는 거죠. 혹시 이런 소비하지 않고 아직도 그냥 동네 골목의 슈퍼마켓에서 구입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러면 모두가 이런 소비를 하면 프로슈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비 자체에서 포인트가 적립이 돼서 어떠니까요?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비가 그냥 소비가 아니라 어때요? 돈을 버는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가장 소극적인 형태가 소비자형 프로슈머입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대다수가 여기에 속하죠. 두 번째 이제 생산자형 프로슈머는 어떤 분들이냐면요. 기업이요 신제품을 개발할 때 먼저 시장에 바로 내지 않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샘플로 선정한 소비자들에게 미리 써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품이 어떤가를 평가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새로 나온 제품이 어떤 점은 좋은데 어떤 점은 조금 불편하고 부족하고 맛이 떨어지고 색깔이 좀 이상하고 각양각색의 의견들을 올리겠죠. 그걸 반영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최종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시장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기업들이
이와 같은 방식의 마케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 기본적으로 누구예요? 소비자예요. 처음 써본 소비자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해주고 공짜로 해주지 않아요.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소비는 어떤 거예요? 이 소비 자체가 돈을 받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무슨 역할을 했냐? 그냥 소비자로만 남은 게 아니라 신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생산자형 프로슈머죠. 그래서 요즘 기업들은요, 자체 직원들만이 생산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과 같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큰 히트를 친 상품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몇 년 전에 한 휴대폰 제조 회사가 대학생 50명에게 어떤 아이디어도 좋다. 디자인, 색상, 그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모든 컨텐츠, 너희들 마음대로 모든 아이디어를 총동원해봐라. 했더니 50명이 1700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 중에서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그 휴대폰에다가 반영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초콜릿폰입니다. 초콜릿폰은요, LG전자 연구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를 만든 주인공들은 대학생. 이들은 누굽니까? 휴대폰 소비자죠. 소비자들이 참여해서 만든 게 초콜릿폰이다라고 해요. 요즘 아파트들도요, 이렇게 합니다. 모델하우스 분양하고 할 때 많이 이렇게 지켜보시는데요. 그 아파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델하우스 나오기 전에 단계를 거칩니다. 주부 모니터 요원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새로 모델을 개발해서 이 아파트를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고 평가를 해주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파트에 대해서 주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꼼꼼하게 이거는 주방이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색상이 이렇고 어디가 좀 불편하고 거실은 어떻게 꾸미는 게 좋고 이런 아주 꼼꼼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아파트 제품에 반영을 하죠. 그렇게 해서 딱 모델하우스 공개하면 엄청난 인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회사들이 이거를 계속 도입하고 있어요.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주부들이 지금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들은 누굽니까? 아파트 소비자거든요. 소비자인데 어디에 참석해요? 생산자 활동을 하고 있어요. 프로슈머입니다. 그래서 점점 앞으로 이 생산자형 프로슈머는 확대가 될 겁니다. 기업이 이제 소비자와 생산을 같이 하는 시대가 열렸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통자형 프로슈머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장황하게 본론만 얘기하지 다른 얘기들을 했느냐라고 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독자적인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어떤 활동인가? 가치는 있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의미는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경제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한다면 거기서 성과를 올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건 이러한 세상, 시대 속에서 어디에 속하는구나. 그렇다면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기여를 하는 거구나. 그런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과 하기는 하는데 그냥 뭐가 뭔지는 몰라. 근데 도움이 된대. 그러니까 하는 거하고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유통자형 프로슈머는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냐 하면요. 주체는 누굽니까? 프로슈머입니다. 프로슈머가 주체가 되면서 이들이 하는 비즈니스의 형식은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찍이 프로슈머 마케팅이다 라고 얘기했죠. 마치 생산자와 소비자를 합쳐서 프로슈머라고 하는 것처럼 프로슈머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합쳐서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사용했고요. 엄격한 의미에서 프로슈머 마케팅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쪽은 여기도 속해요. 생산자형 프로슈머도 사실상 프로슈머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어떤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은 어때요? 과거에 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슈머 마케팅을 또 다르게 어떻게 부르냐면 21세기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21세기 네트워크 마케팅이 프로슈머 마케팅이다. 그럼 21세기 네트워크 마케팅, 20세기 네트워크 마케팅과 뭐가 어떻게 다르냐?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그동안 존재해왔던 20세기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왔죠.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분들은 누구였냐면 명칭 그대로 디스트리뷰터예요.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디스트리뷰터가 어떤 뜻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분배를 담당하는 분배자 내지는 배포자 또는 대리점 이런 뜻도 있고 또 유통자를 디스트리뷰터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분들은 디스트리뷰터라고 하는 명칭을 씁니다. 지금도 이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20세기 그대로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늘 어때요? 앞서가지를 못합니다. 늘 뒤에서 따라오는 게 법이죠. 지금 현재도 공식 용어는 디스트리뷰터인데 디스트리뷰터는 뭐예요? 판매원입니다. 그럼 20세기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던 분들은 누가 했느냐? 판매원들이 했어요. 다만 어떻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판매 방식에서 혼자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방문 판매는 거기에 속하겠죠. 근데 이거는 어때요? 그룹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상위 판매자와 하위 판매자가 같이 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디스트리뷰터로 등록을 하고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동한 모든 실적이 회사와 약속한 어떤 보상 플랜에 대해서 그렇게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 주체는 누구다? 판매예요. 그러니 이 20세기 네트워크 마케팅 어떤 사업이냐면 판매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이걸 표현하죠? 다단계 판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단계 판매는 판매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수가 많으면 수십 가지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동안 존재해왔던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20세기 방식입니다. 그런데 21세기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에 주체는 프로슈머다라는 거예요. 판매원이 아닙니다. 그럼 프로슈머는 어떤 분들이었죠? 기본적으로 소비자예요. 소비하면서 여기서 받느냐, 여기서 받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슈머라고 하는 분들이 활동하려면 활동 무대, 환경이 있어야 돼요. 이 환경은 인터넷이 구축되지 않고는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 전 세계를 통틀어서 프로슈머적인 소비를 하는 그런 국가들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일부 유럽, 호주 정도 이런 정도의 비교적 인프라의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소비를 하는 분들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쇼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진화를 하면서 프로슈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슈머가 존재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인터넷 시대가 됨에 따라서 어때요? 모든 나라들이 프로슈머로 전환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느 때인가 지금으로부터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언젠가 어느 시점에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프로슈머가 되겠죠. 그리고 한국은 이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한국에서 내가 살아가는데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이제는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유통자형 프로슈머로서 프로슈머 마케팅을 실천하는 분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거예요. 첫째, 자신의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어디서 소비하느냐 하니까 마트에 가서 한다. 그런데 계속 그런 방식으로 마트만 이용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거기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평생 동안 이용해 주었는데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100만 원을 소비해 준 대가로 10,000원을 돌려받는다면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비 형태가 있다면 어때요? 기꺼이 바꿔야죠. 그런데 왜 안 바꿉니까? 첫째는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어때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00만 원 소비했을 때 10,000원을 돌려받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정보의 차이에 의해서 자신이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마트, 남의 마트가 아니라 내 마트, 내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겁니다. 즉, 어떤 거냐면 여기에는 내가 필요한 모든 생필품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쓰고 있는 모든 소비재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소비재뿐만 아니라 늘상 쓰는 건 아니지만 또 필요한 것들, 이를테면 건강 보조식품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다양한 것들이 이 몰 안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른 데 가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첫째,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회원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무슨 가입비? 없습니다. 만일 가입비가 있다. 그건 어때요? 불법입니다. 전혀 가입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통자형 프로슈머로서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한다면 뭐예요? 소비자형 프로슈머하고 차이가 없죠, 거의. 50보 100보겠죠. 아까 이 소비는 어때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고 혼자 받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어때요? 소비는 똑같이 내 거 필요하면 내가 쓰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겁니다. 내가 바꾼 소비 습관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입니다. 여기서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구전 광고죠. 이 정보를 알려주는 거. 나는 이렇게 바꿨다. 이 정보를 알려주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정보가 효과가 있어서 다른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듣고 나처럼 회원으로 가입해서 그대로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것이 어때요?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구정 광고를 한 모든 가치가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대장금 봐주고 그 다음에 솔약국집 사람들 아무리 보고 정보를 알려줬어도 이거는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는데 이 정보는 어때요?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21세기적인 소비자, 프로슈머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단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꿔라. 바꾸지 않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영원한 소비자입니다. 그냥 20세기적인 소비자죠. 그런데 어때요? 바꾸고 바꾼 걸 알려주고 그래서 점점 이런 알려주는 사람이 나만 혼자 알려주는 게 아니라 또 어때요? 나로부터 그런 정보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러면 이게 연속적으로 전부 어때요? 다 기록에 남죠. 무엇을 통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확히 연동해서 어때요? 회사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보상 플랜에 따라서 돌려받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나 혼자 하고 돌려받는 거에 비한다면 어때요? 수입 면에서 훨씬 나은 겁니다. 내가 하는 건 뭐였어요? 그냥 소비 습관 바꾼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이것만 알려줬어요. 파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는 팔지 않으면 안 됐는데 이제 21세기는 자가 소비만 하면 됩니다. 내가 소비한 거 바꾸고 그것만 알려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알려주는데 무조건 알려주면 안 됩니다. 오늘 얘기를 듣고 알려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벌써 지금 여러분 중에 이제 벌써 문자를 보내가지고 야 이따가 저녁에 7시에 만나자.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 저거라면 되겠다. 아주 그 센스가 있는 분들은 벌써 알아차렸어요. 오 그러네 이거. 그냥 이렇게만 소비하면 죽을 때까지 소비자 아니고는 못 벗어나겠다. 그럴 때가 아니다. 똑같은 소비를 해도 어차피 하는 소비, 어디서 해도 하는 소비, 어디서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가 다르다면 한번 바꿔보자. 그런데 이거 나만 바꾸면 안 된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 너도 벌써 리스트에 딱 올라 있어요. 100명. 대인관계가 굉장히 폭넓은 분들은 지금 500명까지도 리스트가 쫙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걸 이제 알리기 시작합니다. 알려야 한단다 해서. 근데 이렇게 알리는 건 무조건 알리는 거예요. 무조건 알리면 무조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죠. 뭐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이거죠. 이거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들이 안 좋아해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려주느냐? 제대로 알리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리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저는 줄잡아 100명도 넘게 제가 열심히 지금 알렸다. 알리고 뭐 이 사업을 전하고 했는데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맨날 그대로다. 도저히 이제 지쳐서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분께 역으로 여쭤본 게 있어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비 습관 분명히 바꾸고 그 바꾼 소비 습관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 이제 알죠. 어떻게 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혼자서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까? 혼자서 한대요. 나홀로 사업하신 거예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나홀로 사업이 되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사람 사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은 잘 시켜요. 기가 막히게 잘 시켜요.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갔는데 이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졌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10년 아니라 평생에도 하나 많아요. 하지 말으셔야 돼요. 이렇게 할 바에는요. 그래서 회원 가입은 잘 시켜요. 기가 막히게 잘 시켜요.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갔는데 이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졌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10년 아니라 평생에도 하나 많아요. 하지 말으셔야 돼요. 이렇게 할 바에는요. 왜 그러냐? 이 사업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하는 겁니다. 2인 삼각경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진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스폰서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들은요,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그냥 부르기만 하면 5분 대기조입니다. 그러면 의심이 가시죠. 아니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자기 지금 먹고 살기 경제활동 하기도 바쁜데 뭘 남을 도와주러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쇼 마케팅은요,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희한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남을 도와줘야 내가 성공한다? 말도 안 돼요. 왜? 우리 사회의 모든 패러다임은 승패예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눌러야 돼요. 그런데 21세기는요, 이게 아니에요. 윈윈. 같이 이기는 거예요. 정보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남이 못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눠주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눠주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정보예요. 이게 재화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 돼요. 나눠줄수록 같이 이겨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게 사라집니까? 없어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정보가 됩니까? 정보가 되어 있다면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은 뭘 창출하는 거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체계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이걸 통해서 지식체계가 바꿔지죠. 예. 이건 그전의 지식과는 다른 지식입니다.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그래서 어때요? 계속 영양가 있는 정보들을 내가 취득해서 새로운 내 지식체계를 바꿔야만이 앞으로 세상은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주된 경제 자원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분의 지식이 됐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요? 다시 정보로 누군가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식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것 자체가 정보가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으로부터 받았던 이 정보를 누군가는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지식체계를 구축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정보를 누군가에게 주겠죠. 물론 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도니까 다시 원래의 정보냐? 이 정보는 완전 다른 정보예요. 이렇게 정보는 계속 지식 정보가 되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21세기의 경제가 돌아가는 하나의 패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 속에 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특히 여기서 어떤 거예요?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21세기 부의 미래는 달라질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런 준비겠죠. 그래서 이러한 거, 이 정보를 나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아, 나 도움 받는 거 싫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어. 그럼 그냥 20세기식으로 사세요. 이제는요, 정보를 필요한 건 내가 얻고 그냥 얻지만 마세요. 얻었으면 어떻게 해라? 나도 정보를 생산해라는 거예요. 정보 생산자가 되셔야 돼요. 그 정보 생산자가 되는 게 어떤 걸 통해서? 알려주는 걸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정보를 생산해서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알려주는 사업을 어떻게 알려주라고요? 제대로 알려요.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교육 사업이에요. 어떤 거예요?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자체가 뭐가 된다? 21세기 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사업은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아주 즐겁게. 근데 즐겁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옛날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다만 어떤 거예요? 이거를 재밌게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알리는 거의 모든 것이 교육 시스템에 달려 있습니다. 왜 저를 지금 여기에 부르셨죠? 저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를 부르신 이유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정보를 좀 제공해 주십사 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초대를 했을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그렇구나.
정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정보 생산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때요? 정보 생산자가 잘하려면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내 그룹에 있는 교육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도움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도 도와주실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시스템. 이 시스템은 부자들이 돈 버는 방식입니다. 부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돈을 버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무리 부자를 꿈꿔도 부자들이 돈 버는 방식대로 벌지 않으면 절대 돈 못 법니다.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누구는 열심히 일 안 합니까? 그러나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부자는 안 됩니다. 왜?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자신이 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시스템이 일하도록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은행에 10억 원, 현금으로 10억 원이 예금이 돼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지금 한 어느 정도 나올까요? 10억 예금하신 분들 얼마 나와요, 지금? 네? 아직 안 해봤어요? 나중에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때 확인하세요. 얼마 나오는. 아마 지금으로 하면 대략 한 400만 원 나오지 않을까요? 그냥 이건 써도 되고 나오는 거 안 써도 돼요. 처음에는 재밌어서 나중에는 쓰기도 질려요. 그럼 그냥 놔두세요. 놔두면 어때요? 여기서 또 놔둔 것이 더 불어나가지고 나중에는 410만 원도 나오고 그래요. 이제 점점.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럼 쓰다 보면 어때요? 쓰는 것도 지쳐요. 어느 정도 있으면 10억 원 정도가 돼 있으면요. 그러면 이 돈이 생기는 데서 내가 일을 한 겁니까? 하나도 일한 거 없어요. 누가 일했어요? 예금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일을 한 겁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직접 현장에 쓰이지 않아도 돈이 생겨요. 누가 돌아가니까?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5층짜리 건물만 있다고 한번 해보죠. 5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5층에 전부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매월 어때요? 임대 소득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 건물 주인은 어때요?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뭐 청소하고 모든 거 다 관리합니까? 않거든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매월, 매년 어때요? 건물의 주인은 꼬박꼬박 임대 소득으로 해서 점점 부가 늘어납니다. 이건 소유주 자신이 일했어요. 건물이 일했어요. 건물이 일했어요. 건물은 시스템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죠. 땅을 빌려줘서 거기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럼 어때요? 땅이 일을 해요.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기업 하는 거죠. 기업도 시스템입니다. 이때 기업은 누가 일을 합니까? 종업원들이. 종업원들이 일을 대신 해주죠. 그래서 어때요? 칼국수집 주인이 5명의 종업원을 데리고 일을 했다. 일은 누가 하고? 종업원들이 하고. 이렇게 해서 수입 중에 종업원과 약속한 금액을 돌려주고 남은 나머지 모든 건 누구 거예요? 칼국수집 주인이에요. 칼국수집 주인은 굳이 꼭 여기에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꼬박꼬박 돈은 벌립니다. 칼국수집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재미있는 게 아니라 저만 재밌을 수 있어요. 제가 1년 있다가 귀국을 하고 나서 8월 언젠가 한번 통장 정리를 한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거기 통장 가지고 가봤자 한국에 은행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통장에 잘 있는가 한번 통장 정리를 했더니 뭐가 있어요.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입금돼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입금된 게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출판사예요. 제 책, 제가 그동안 출간했던 책 1년 동안에 팔렸던 부스만큼 여기에 대한 인세가 들어오고, 또 테이프 제작한 거 이게 팔린 거에 대해서 또 인세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1년 동안 통장에 이렇게 돼서 쫙 나중에 남은 금액을 보니까요, 제법 돼요. 그런데 1년 동안 제가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런데 통장에는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달에도 들어왔고 이번 달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일한 거예요? 책이 일했고 테이프이 일했어요. 책이 시스템인 거고 테이프이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아니,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저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를테면 90분 동안 강의를 했을 때 제가 강의한 거에 대해서 저는 일을 했죠. 그러면 이 강의를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강의료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강의 안 줄래 하면 가야지 어떡합니까? 안 준다는데. 예. 근데 만일 주신다면 어때요? 저는 시간당 일한 거에 대한 보수죠. 이거는 근로소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강의한 것이 테이프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출시가 돼서
이제 전국적으로 팔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계속 누군가를 통해서 구입이 되진다면 이 테이프는 어때요? 이거는 나에게 인세로 들어오는 거죠. 왜? 이 저작권이 나의 권리거든요. 이 권리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뭐예요? 권리 사용료를 제가 받아야 돼요. 권리 수입인 거죠. 그게 로얄티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이때부터는 누가 일해요? 테이프라고 하는 시스템이 일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강의 한 번 했는데 이 테이프 팔리는 계속 내내 저는 어때요? 아무것도 할 일은 없어요. 통장 한번 확인만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됩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나중에 하면 되고요. 어디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것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많아요. 아주 좋은 거 저쪽에 밖에 자판기 있죠. 저 자판기 옆에 자판기 주인이 붙어 있습니까? 없어요. 못 봐요, 우리는 자판기 주인. 근데 누군가가 자판기를 다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주인은 언제나 닫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와서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럼 어때요? 누가 일해요? 자판기가 일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스템이지 뭡니까? 여러분, 가장 매력적인 건 시스템으로부터 수입이 나올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래야 부자가 될 수 있는 문을 드디어 들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 말씀 드리면서 은행에 10억이 예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5층짜리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도 안 내고 테이프 제작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게 나갈지 걱정되고 그 다음에 무슨 자판기 한 대라도 설치해야겠는데 이미 웬만한 자리는 다 설치돼 있고 그럼 뭐 어떡하란 얘기냐?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매력적인지는 아는데 못했어요. 그러나 드디어 우리에게도 누구나 시스템으로부터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유통자형 프로슈머. 21세기 네트워크 마케팅인 프로슈머 마케팅은 소비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므로써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프로슈머 마케팅은 21세기가 우리에게 준 최고의 기회입니다. 다만 이거를 기회로 보느냐 그냥 흘려버리는가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건 선택하기 나름이죠.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 그 방식대로 가시는 거고 그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과연 정말 그런지 어쩐지 그것을 아는 데는 하루 이틀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알 것 같죠? 아니에요. 쉽게 못 알아요. 절대. 알았다라고 하는 분들 안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또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년 이상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코 쉽지가 않다. 간단하기는 간단한데 어떻게? 내 소비 습관 바꾸고 그거 어때요? 어차피 하는 소비 옛날 방식대로 이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아니 그만큼 대형마트 몇몇 재벌들 위해서 국민 모두가 그만큼 돈 벌어줬으면 됐지. 언제까지 그들 배만 부릴 것입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제 그건 아니다. 나도 내 거 챙겨야겠다.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 그럼으로써 그거를 더불어 같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는 거. 그 자체가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면 나도 하겠다. 그런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 함께 한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누군가가 있고 나도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거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투게더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누구나 성공할 수는 없다. 왜? 중간에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성공하기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삼성이랄지 현대를 한번 보십시오. 3대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병철 회장이랄지 정주영 회장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5년, 10년 평생을 일궈서 겨우 기업의 기반을 다졌고 2세 체계에서 지금처럼 이제 올려놨고 3세들이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수십 년 걸려서 기업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고의 세월이 없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쉽게 한다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철두철미한 여러분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사업을 하는데 사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만일 이런 사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거 말고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드디어 기여하고 공헌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겠다. 나를 위한 게 아니다. 라는 그 사명감이 여러분 가슴을 쿵쾅쿵쾅 뛰게 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에서 여러분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특히 이거 해서 좀 용돈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럼 거기까지예요. 즉 이 사업의 성공은 여러분의 그릇에 달려 있습니다. 그릇이 얼마나 크냐? 작은 그릇이면 금방 담아요. 그러나 금방 넘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릇이 크다면 웬만큼 담아도 담은 것 같지가 않아요. 따라서 먼저 여러분들의 이 사업에 대한 분명한 마인드가 정립이 돼야 됩니다. 이 사업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누구나 쉽게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만둔다고 말도 안 해요. 떠날 때는 말없이 해요. 네. 이게 또한 이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다가는 그만큼 쉽게 그만둡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잠깐 괜찮을 것 같아서 준비 없이 왔다가 그냥 조용히 다 떠났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누구 탓으로? 전부 회사 탓이고 스폰서 탓이고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왜 얘 안 돼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그만큼 안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노력과의 비례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속에 있다면 참으로 좋은 겁니다. 그 속에서 바로 미래를 위한 비전이 나와야 됩니다. 또한 이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인생은 비례적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교육이에요. 늘 배우면서 깨우치고 알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평생 동안. 배우면서 깨우치고 알림에 따라서 여러분의 지식은 점점 어디로 가요? 전문가로 되어갑니다. 미래 사회는 전문가만이 살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1, 2년에 안 됩니다. 10년, 20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평생 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안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배우지 않으면 정보 생산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어느 정도 네트워크 구축되고 나면 시스템이 됐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놀고 먹어도 되지 않느냐? 아니요. 그건 다 모르는 사실이에요. 시스템이 구축돼서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역할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뭐가 되느냐?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돼서 이제 여러분의 성공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를 리더로 만들기 위한 그럼으로써 어때요?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 왜 그 기회를 남에게만 줘야 되느냐? 그 전도사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써? 성공자의 자격으로. 그러면서 그런 여러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을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정치만 해야 지도자입니까? 무슨 기업을 해야만 지도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비 활동의 그 습관을 바꿈으로써 그리고 그런 그룹을 키움으로써 어때요? 더 알찬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의 사업에 숨어있는 하나의 비전이자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긍심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과 소신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려움을 견뎌내기가 힘들 정도로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 따라서 성공하기 위해서 실천하셔야 될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자신의 텃밭을 일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자기부터 준비해라. 씨를 뿌리는데 땅을 일구지 않고 씨를 뿌리면 어때요? 안 자라요. 씨가 다 죽어버려요.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땅을 일굽니다. 잘 일궈서 거기에서 무럭무럭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 없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양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부터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고 하게 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많은 분들이 너무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열정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전하려고 하는데 상대는 어떻습니까? 다른 때는 친구가 그렇지 않은데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것도 평소답지 않게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질문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답을 못하네. 아까 저처럼 버벅거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친구는 벌써 신뢰감이 떨어져요. 이 녀석이 나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저럴까? 그리고 조금 그 얘기 나도 알아. 그 다음 얘기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나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 누군가가 어떤 질문이 오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그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공부는 공부만 빼고 다른 거라면 다 하겠다. 근데 공부는 나 이것 때문에 그동안 그만큼 스트레스 받았으면 됐지. 또 하란 말이냐. 근데요. 이 공부는 옛날 공부하고는 달라요. 옛날 공부를 하기 싫어도 했어야 돼요. 근데 이 공부는 어때요? 재밌어요. 하면요. 이 공부를 하면서 읽게 되는 책들 한번 보세요. 내가 세상을 이렇게 모르고 살았구나.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그리고 공부한 만큼 뭐가 되니까? 나에게 유익한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뭐의 원천이니까? 부의 원천이 되니까. 그러니 이건 잘하고 그래도 안 자요. 알아서 일어나줘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된다면 언제부턴가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됩니다. 늘 공부하는 습관이에요. 이 공부하는 습관이 배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이제 여러분의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벌써 눈빛이 달라지고 말하는 내용이 달라요. 친구를 만나도 제가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말하는 용어가 다르네. 뭔가 모르게 눈빛이 살아있네. 도대체 그게 뭘까? 야, 너 요즘 무슨 일 있냐? 아니요, 없어. 근데 옛날 같지가 않아, 어쩐지? 나 똑같은데? 아니야, 뭔가 달라. 그게 뭔데? 궁금해? 정말 궁금하다. 그냥 그런 거 있어. 그러면 이제 더 안달이 나거든요. 이게 심리전이에요. 심리전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 이제 더 관심 있게 봐요. 그런데 자꾸 책을 읽네? 자기는 모르는 책을 읽고, 전에는 운전을 하더라도 맨날 노래만 들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어때요? 다른 이상한 테이블 들어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거 나도 알아야 될 거예요. 이러면서 점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달라져가는 삶의 태도를 누군가가 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한 번만 말해주라. 뭔데? 너 왜 그래? 그럼 나 옛날하고 이제 좀 다르게 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소비하는 방식도 좀 바꿨고 이제는 나도 똑똑한 소비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고 그 다음에 그거 기회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또 이해를 하고 그렇게 소비 습관을 바꾸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재미있어. 그래? 그게 뭔데? 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얘기해주면 어때요? 그냥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2박 3일 얘기 안 해도 돼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준비가 돼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씨앗을 뿌리십시오. 쭉정이 같은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서 열매가 안 맺힙니다. 표현이 제가 좀 심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이 알리는 사람 아무나 알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따가 끝나고 나가시면서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분이라고 한다면 참 나에게 소중한 분이고 같이 있는 분이고 앞으로 함께 무슨 일을 해나가도 평생 동안 즐겁게 할 수 있겠다. 이게 좋은 씨앗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하는 건 뭐예요? 씨앗 뿌리기 아닙니까? 좋은 씨앗을 뿌리십시오. 앞으로 또 10년 후에 어떤 미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10년보다 앞으로의 10년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서 잠재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될 파트너들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래도 자원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의 가치를 모르고 살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95%는 아직 몰라요. 이건 다 누구예요? 잠재적인 여러분들의 고객입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파트너라는 거죠. 오히려 그동안 오해로 알려져 있던 것들이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기는 더 좋아요. 또 이것은 어때요? 국경이 없어요. 따라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파트너는 어디에도 있을 수 있어요? 미국에도 있을 수 있고 일본에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중국에도 이제 머지않아서 어때요? 이게 꽃피우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이 좁은 한반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느 때냐라고 하는 것은 점점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변화의 속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좋은 씨앗을 뿌리십시오. 제가 보기에 잘 나가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이 있습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좋은 씨앗들로 구성된 그룹은 정말 잘 나갑니다.
쭉쭉쭉 나가요. 왜? 그 좋은 씨앗들이 계속 씨앗을 또 좋은 씨들을 퍼뜨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쭉쭉 나가요. 그런데 한 번 터덕거리는 거. 그래서 영양가가 없는 씨앗은 아무리 해도 어때요? 죽어요. 이거 죽고 나면 이 다음에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따라서 좋은 씨앗을 뿌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뿌리기만 하면 답니까? 시간과 정성을 들여 가꾸라. 씨만 뿌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씨 뿌린다고 돌아다녀요.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돌아왔어요. 잘 자라고 있는가?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왜요? 씨가 혼자 자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적어도 이 씨앗이 지상에 나와서 줄기와 가지와 잎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물도 뿌려주고 거름도 주고 햇빛도 좀 쏘여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이러면서 스스로 성장할 때까지 어때요? 돌봐줘야 됩니다. 이것을 생략하면 아무리 씨 뿌리고 다녀봤자 소용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100명에게 이 사업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한 한 분에게 시간과 공력을 들여서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려주면 뭐합니까? 다 죽어버리면 소용없어요. 단 하나의 씨앗이라도 좋은 씨앗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세 번째,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회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는 꾸준히 어때요? 스폰서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것이 여기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요, 수확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여기서 제가 이제 인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여러분의 사업은 인내의 비즈니스입니다. 왜? 적어도 어쩌면 2년 내지 3년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 바로 1년 안에 막 끝낼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엄청 잘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서서히 어때요? 무리수를 가한 것에 대한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곡차곡 하세요. 거품이 끼면 언젠가 그 거품은 버블은 터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42.195km의 마라톤입니다. 초반에 오버페이스 하면 처음에는 1등해요. 그런데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레이스를 운영하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략에 따라서 인내심을 가지고 페이스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오버페이스 하면 반드시 탈난다. 적어도 2, 3년 정도는 좋아. 별 수입이 생기지 않아도 좋아. 다만 나로부터 시작한 내 소비자 네트워크가 탄탄하게 구축만 되면 돼.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본업으로 삼지 마십시오. 이걸 전업으로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부업으로 하십시오. 부업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거 막, 그래, 직장 내가 언젠가는 나가려고 했는데 드디어 때가 왔다. 내일 당장 사표 쓰고,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모레 사표 막 써가지고 내고, 그 다음에 정말 막 표정을 보면 막, 너무 좋은 표정으로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왔어요. 오늘부터 뭔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의욕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 쓰지 마세요, 아직. 하는 일 그대로 하십시오. 하나도 다른 거 바꾸지 마십시오. 다만 뭐만 바꿔요? 소비 습관만 바꾸세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때가 되면 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럴 수 있는 2, 3년의 여유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다면 할 수 있겠다. 내가 2, 3년 어떻게 살아도 사는데 지금처럼 사느나 그렇게 좀 바꿔서 사나 똑같이 2, 3년 간다면 이번에는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강하시다면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나 아직 확신이 안 섰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어느 순간 이거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시 알아보실 필요도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은 처음에 쉽게 봤다 그만두었던 분들이 또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다시 보고 오신 분들이 제대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무섭게 해요. 이런 겁니다. 왜? 그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살다 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렇구나, 아니구나.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요, 마치 대나무가 성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후죽순이란 말이 있죠. 이 우후죽순이란 말은 대나무가 그만큼 빨리 자란다는 어떤 의미겠는데, 그런데 그건 오해에서 비롯됐어요. 대나무는요, 그렇게 빨리 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대나무는요, 땅 속에서요, 지상으로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뿌리 내림 작업부터 합니다. 이게 2년, 어떤 건 3년 정도. 없어요. 이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대나무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순이 올라옵니다.
이때부터는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 자라요.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크게 높이 자랄 수 있는 게 지구상에서 대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이 기간이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뿌리 내림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뿌리 내림 작업이 되고 난 뒤에 비로소 어때요? 여러분의 네트워크에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네트워크 특유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기간을 이겨낼 수 있느냐가 이 비즈니스의 성공을 가름하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포기하죠. 결국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분들은 뭐예요? 신념을 가진 분들이에요. 무엇을? 사명과 비전을 분명히 가진 분들은 이겨냅니다. 왜?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없이 살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도 살아도 마찬가지라면 이제 과거처럼 안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뭔가 다르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그럴 수 있는 이게 2020년이 되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가보겠다 라고 한다면 2020년 이전에 이미 어때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세상에 널리 퍼뜨려라.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이제 세상에 알려야 될 때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서 이렇게 했으면 이것으로 나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어때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 어때요?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산다는 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내가 돈이 있던 능력이 있던 누군가 나보다 불우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분들 도와주고 싶으시죠? 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나보다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가 갖지 못하면 못 도와줍니다. 아무리 돕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누구를 도와줍니까? 그거는 도와준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힘든 분들 도와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내가 먼저 가져야 돼요. 갖고 난 다음에 도와주십시오. 그게 물질적이건 정신적인 것이 됐든.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담겨 있어야 돼요? 사명서에 이미 담겨 있어야 돼요. 4번까지 해냈어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이미 여러분의 삶은 어떤 거예요? 축복을 받는 삶이 돼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박수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삶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닮고 싶어요. 이제 누군가가. 박지성 선수가 축구 선수로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 축구하는 거 보세요. 이제 뭐 웬만하면 16강 통과하고 8강 통과하고 난리가 났죠? 세계가 아니 한국이 왜 저래?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박지성의 꿈이에요. 김연아 선수가 저렇게 하니까 어때요 지금? 피겨스케이팅 지금 어린 꿈나무들이요. 김연아를 닮기 위해서 정말 구체적인 모델이 있어요.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도 이제 프로시몬 마케팅에서도 그런 성공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공자들을 닮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그동안 가진 것 없는데도 성공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성공 스토리의 신화의 주인공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 늘 생각하면서 내가 언젠가 신화의 주인공이 되겠다. 나를 닮고자 하는 그 많은 분들에게 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 미래는 그러한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날마다 살아가십시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요. 흔히 미래는 아직 안 왔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미래는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2000년이었죠. 2000년 때 누구나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새천년이 왔다고 난리였죠. 그러면서 나도 이제 이 새천년 새로 시작되는 천년에는 옛날처럼 살지 않겠다. 뭔가 이때는 막 포부들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가만히 보면 어때요? 이 10년 사이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이야, 정말 순식간이에요. 정말 2000년 그때 그 방팔에 울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사이 이렇게 뭔가 바쁘게는 살았는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서 지금 나는 얼마나 10년 전과 달라졌던가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생각은 했는데 이거를 행동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툴이 없었어요. 그러니 어때요? 그 모습 그대로 살아왔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어때요? 옛날 그대로 그 생각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오니까 10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따라서 현재는 뭐예요? 오늘 결정된 게 아니에요. 현재는 이미 과거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살고 행동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오늘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누구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됩니까? 미래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후의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아닙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습니다. 곧 현재가 미래인 겁니다. 따라서 오늘을 어제처럼 산다면 내일은 보나마나 어제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왜? 어제 산 결과가 오늘이고 오늘 사는 결과가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 내일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제와 달라지지 않는다면 미래는 보나마나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는 2020년을 맞이할 겁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과거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간다면 보나마나 2020년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10년만 젊었더라면 내가 2000년으로 다시 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유감스럽게도 10년 후에 또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이고 10년만 젊었더라면 2010년으로만 갈 수 있었더라면.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2020년의 미래를 미리 가져다 놓으십시오. 2020년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처럼 오늘부터 살아가세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돼 있습니다. 왜? 오늘이 바로 미래니까요. 제가 모두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점점 직장은 힘들어집니다.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참 막막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자영업으로 나갑니다. 자영업으로 나가는데 현재 지금 우리 산업 구조가 1차, 2차, 3차 산업 중에서 그냥 당연히 3차 산업이 가장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사하죠. 그 3차 산업 중에서도 자영업자 비율이 30%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미국보다도 3배가 높습니다. 그것도 어때요? 전부 영세 자영업. 그런데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자영업의 대부분은 어떤 거예요? 음식점을 한다랄지, 무슨 슈퍼를 한다랄지, 이와 같은 누구나 아무 준비 없어도 돈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여기에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더군다나 요즘 어떻습니까? 대기업들이 SSM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동네 슈퍼마켓까지 다 잠식하는 세상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대안이 따로 없습니다.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부가 실업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젊은이들에게 하는 것이 대학 인턴 사원이에요. 인턴 사원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 끝이에요. 그걸로 한시적이에요. 그 다음에 좀 영세한 가게들 위해서 어때요? 다른 프로그램에도 그거 취업자들 그냥 그때그때 일당 주고 나면 없어져요. 이거는 누구도 해결을 못해요. 그 다음에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의 주부들, 엄청나게 많은 주부들, 얼마나 고학력입니까? 웬만하면 요즘 대학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주부들이 결국은 가정에서 가게만 꾸려나갑니다. 이들이 경제활동의 무대에 나올 수 있다면 한국의 경제활동 참가율, 그 다음에 취업률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 중에서도 내가 직장 생활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들어가고 나서 하는 내 모든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그랬을 때 지금 200만이 청년백수로 있는데 이들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가려고 하는 게 직장이 아닌 다른 대안들이 있다면 또 선택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이것이 그들에게 정보가 되고 새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대단히 바람직한 겁니다. 이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재벌이 부를 집중해 갔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럴 겁니다. 언제까지 이걸 방치할 겁니까? 한국의 소득 분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가 집중되니까 그래요. 정부가 이거를 인위적으로 말려받지 안 됩니다. 결국은 누가 해야 돼요? 국민 모두가 개인이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은 어떤 거예요? 나 스스로가 부의 시스템을 만드는 주인공으로 거듭나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유통에서 가져갔던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요? 이제는 분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소수의 몇 명의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 부가 하나가 10개로, 100개로 나눠질 수 있다면 대중자본주의의 전성시대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군가에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는 정보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 누군가는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년 후, 10년 후 우리의 미래는 지금은 똑같은 위치더라도 그때는 달라져 있을 겁니다. 어떤 선택이 됐든 가장 좋은 선택, 가장 현명한 선택, 여러분의 미래가 과거와 현재보다는 더 나을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 부디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됐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오늘 제 말씀 모두 마치겠습니다.